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3년 이상 심혈을 기울여 불교, 중국,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유적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왔습니다. 열심히 만들었다고는 하나 부끄러운 것도 많습니다. 왼쪽 그림의 재생 목록에는 제가 제작한 120개 영상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영상의 번호대로 시청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수면보다도 낮아서 아시아의 우물로 불리는 투르판 관련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삼장법사전에 근거하여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서기 7세기 초 중국의 젊은 승려 현장법사가 천축국에 가는 길에 지금은 투르판으로 불리는 고창국에 들렸습니다. 고창은 카라후자로도 불렸는데 튀리커로 위대한 스승 또는 검은 주인 같은 존칭적 의미를 지닙니다. 독일의 탐험가 르코크는 이 도시를 이디쿠트 샤리로 표기했는데 위구르어로 왕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도시를 중국어로 까오창, 위구르어로 쿠초, 튀르커로 카라쿠자라고 부른 것은 다양한 민족이 거쳐간 증거입니다. 다양한 민족이 지나갔던 길목에 있는 투르판에는 처녀들의 눈동자도 흑색, 갈색, 푸른색 등 다양합니다. 인종만 섞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와 문화도 섞였습니다. 그래서 투르판을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는 문화의 용광로, 멜팅 포트로 불립니다. 실크로드의 보석과도 같은 존재, 카라후자의 폐허에는 현장법사의 취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 취치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르판이 왜 실크로드의 보석인가? 투르판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 열기가 몰아치는 혹독한 환경에서 여행자들에게 쉘터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투르판의 붉은 산은 이곳이 지구가 아니라 다른 혹성에 온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합니다. 스산하게 불어오는 모래 섞인 바람 소리는 처량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사막에도 젖과 꿀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카레즈를 통해 지하에 차가운 물을 끌어올려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생명의 나무를 키웠습니다. 지하에서 끌어올린 차가운 물로 뜨거운 열기를 식히고 밀을 키우고 포도를 키웠습니다. 사막 속에 녹색의 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인 것입니다. 뜨거운 열기가 잿빛으로 태워버린 투르판에 수상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건물들은 투르판이 키워낸 포도를 건조시키는 곳입니다. 건물 아래는 청포도가 붉은색의 건포도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풍부한 일조량 때문에 건포도의 당도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건조장 내부는 어두컴컴하지만 직사광선을 막아줘서 시원합니다. 습도가 낮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지 몰랐습니다. 포도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호선물을 추는 위구르 처녀가 현란하게 빙빙 돌아갑니다. 이렇게 맛있는 곳에 춤과 음악, 시가 없을 리 없습니다. 백거이 호선녀. 호선녀여 호선녀여, 마음은 현에가 있고 손은 북에가 있구나. 현과 북이 박자가 맞고 두 솜에 펄럭인다. 맴도는 눈발처럼 나부끼다가 쑥이 구르듯이 춤을 춘다. 좌로 돌고 우로 돌아도 피곤한 줄 모른다.
천번을 돌고 만번 돌며 끝없이 도는구나. 인간 세상의 어느 곳도 비할 것이 없는데 달리는 수레바퀴도 춤보다 느리고 회오리 바람도 느리다. 먼지가 풀썩풀썩 나는 길거리 가판대 위에 놓인 하미과는 일조량이 풍부하여 지상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입니다. 천산북로의 가한 부도성. 현장법사는 하미의 한 사찰에 묵으며 마카연적 사막을 통과할 때 소모된 체력을 회복했습니다. 하미는 천산산맥 남쪽의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하미에는 녹색의 키 큰 나무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미에 머무는 동안 육식을 하지 않는 현장 법사는 무엇을 먹었을까요? 아마도 난빵으로만 견뎠을 것입니다. 난빵, 즉 낭은 밀가루를 발효시켜 화덕에서 구워낸 빵입니다. 위구어는 난이라고 합니다. 현장 법사는 하미에서 서역으로 가는 길의 정보를 조사했는데 이 지역 사찰에 있던 중국 승려들로부터 얻었을 것입니다. 그는 인도로 갈 때 가한 부도성으로 가는 천산북로를 추천받은 것 같습니다. 가한 부도성은 현재의 지무 사얼현입니다. 그 코스가 분홍색으로 표시된 초원의 길입니다. 그러나 고창왕 국문태가 투르판으로 와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두색 길로 가게 됩니다. 가한 부도성이라는 이름은 서기 573년 돌궐의 타발칸이 불탑을 세웠기 때문에 붙었습니다. 이곳은 천산 북쪽을 지배하는 데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현장 법사가 가한 부도성으로 가려 했던 것은 불탑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막이 계속되는 천산남로보다 초원이 있는 천산북로가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현장 법사는 과주에서 하미로 갈 때 마카연족에서 4일 동안 물이 없어 죽을 뻔했습니다. 아마도 그 악몽이 그로 하여금 초원의 길을 선택하게 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서쪽으로 전진하면 우르무치, 이닝, 알마티, 수이압으로 연결되는 천산 북쪽에 초원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른바 스텝지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과 풀은 현장이 타고 있는 말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가한 부도성은 천산 북쪽을 공제할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였으므로 역대 중국의 왕조와 유목민족은 이를 점거하려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 차사왕정, 수나라의 돌궐왕정, 당나라 때는 북정도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북정고성은 당대에서 위구르, 서기 7세기에서 13세기까지의 유적인데 내외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쪽에는 위구르 시기의 불교 사원이 있습니다. 성 안에서 9개의 건물터와 2곳의 사찰터가 발견되었습니다. 성 안에서는 당나라 때의 기와 연꽃무늬 벽돌들이 출토되었습니다. 이것은 9세기 중엽 이후에 북정 고창 위구르 사원 유지입니다. 1979년에서 1980년 사이에 중국 사회과학원 신강고고대에서 2차례 발굴했습니다. 가한 부두성 내의 고창 위구르 시기 사원 유지에서 진흙으로 만든 소상과 벽화가 출토되었습니다. 현장이 가려 했으나 가지 못한 장소였습니다. 저는 천산북로의 바리쿤 초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하미에서 천산을 넘는데 반갑게도 비를 만났습니다. 이 건조한 사막에도 비가 내린다고 하니 길조입니다. 산이 높다 보니 구름이 비를 뿌렸습니다. 북대서양과 북극해에서 불어오는 습한 공기가
천산산맥과 만날 때 냉각되고 응결되어 비 또는 눈을 뿌립니다. 가한 부도성으로 가다 보면 서기 151년 한나라 장수 사마달이 북흉노의 호연왕을 격파했던 바리쿤 고수가 나옵니다. 저 천산 너머에는 1년에 비가 20mm도 내리지 않는 투르판 분지가 있습니다. 기후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천산 북쪽에는 눈 녹은 물이 모이기 때문에 바리쿤 초원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목민족들은 생명과도 같은 수초가 풍부한 이곳에서 말과 양을 키웠습니다. 후한 제국은 바리쿤 전투에서 북흉노에 치명적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곳을 빼앗긴 흉노는 살 곳이 없어지게 되자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푸른 초원은 그야말로 목가적이었습니다. 흉노가 한 제국과 목숨을 걸고 싸울 때에 말 울음과 함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바리쿤 초원에는 카자흐족이 목장을 운영했는데 생김새가 확연히 한족과 달랐습니다. 눈동자는 푸른색이 아니지만 머리색은 붉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왼쪽 여성은 우리의 가이드인데 위구르족입니다. 오른쪽은 카자흐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가이드는 각각 자기 언어로 말하더라도 상대방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언어가 한국어와 일본어보다도 가까워 보입니다. 자, 다시 현장법사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고창왕 국문태라는 변수가 생겨 이 길로 가지 못하고 고창, 투르판으로 가게 됩니다. 현장법사와 국문태. 현장법사가 함의에 도착했을 때 때마침 고창왕 국문태의 사자가 함의에 와 있었습니다. 그 사자는 현장이라는 젊은 고승이 함의에 도착했다는 내용을 국문태에게 보고했습니다. 왕은 즉시로 사자와 말 10마리를 보내 현장을 초대했습니다. 현장은 고민하다가 고창왕의 초빙을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가한 부두성으로의 길을 포기하고 고창국으로 향했습니다. 국문태는 궁궐 옆에 따로 도량을 마련하여 현장을 머물게 했습니다. 그 도량은 지금 그림에 보이는 곳입니다. 이 도량은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고창성 내의 대불사로 알려졌습니다. 고창왕은 그 지역의 유명한 단법사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단법사는 일찍이 장안에서 유학하여 법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고창왕은 이곳 투르판까지 들려온 소문을 통해 현장법사의 실력과 명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르판의 유명 승려들을 동원해 현장에 천축국 여행을 단념시키고 자기 옆에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현장을 고창국에 묶어두려던 고창왕의 압박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습니다. 현장은 국민태의 요청을 거부할 방법이 없었기에 단식으로 저항했습니다. 고창왕은 현장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드디어 서역행을 허락합니다. 대신에 귀로에 고창국에 들어와서 불법을 강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고창왕은 현장의 서역행이 가능하도록 물질적 지원과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곧 이어 실크로드의 보석, 투르판 2부가 이어집니다.